19일 날 명태균 씨한테 국회에 출석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않는 걸로? 예. 왜요? 건강상 이유로 그렇습니다. 무릎이 계속 안 좋은 거군요. 예, 무릎이 안 좋고 뇌진료 받았는데 뭐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 처방만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어사이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도 뭐 좀 보도를 탔는데 이 방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현장 질의 또는 뭐 현장 청문회 예. 이건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예.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자,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특검법,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지금 이 상임위에 상정이 됐고 아마 이제 절차가 또 진행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좀 반발하는 입장인데요. 오늘 명태균 씨 측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좀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귀를 잡은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이분들은 예. 얼씨구나 하고 명태균 특검에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황금폰 포렌식을 하니까 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예. 저장된 전 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서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동원 대변인께요.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 오늘도 휴대폰 얘기를 하면서 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뭐 정치권 뭐 인사들이 뭐 140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항상 명태균 씨에 관련된 얘기하면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게 이 신빙성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게 또 뭔가 추가 폭로를 또 예고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140개의 전현직 140명이 넘는다 지금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개가 오히려 작은 숫자 아닌가요? 이분은 그야말로 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 늘 있던 분이었고요. 또 여론조사 업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우리 앵커님도 지금 휴대폰 보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전현직 의원이 있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0개보다 몇 곱절 많은 그 의원들이 있을 텐데 글쎄요. 140명 이상의 국회의원 전현직이 있다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폭로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글쎄 저는 애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 갖고 명태균의 어떤 그 황금폰의 위력 앞으로 이게 까지면은 어마어마한 뉴스가 올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지금 범여권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 내용보다도 저 숫자를 먼저 강조를 하는 오늘의 폭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실소를 했던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서지현 부의장께서 보시기엔 저 명태균 휴대폰에 저장된 전현직 의원 140명. 그러니까 뭐 카톡 대화 내용도 있다고 그러고 뭐 번호도 있는 것 같고 뭐가 파일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해석하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도 명태균 게이트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자범 수준이다, 선거 브로커일 수준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다가 이 사태까지 왔는데 명태균 측에서 얘기했던 건 국회의원 전화번호 140개. 저도 한 500개, 600개 됩니다. 전화번호 저장은. 그러나 그 앞에 갈로된 게 있죠.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된 국회의원 숫자가 140명 된다는 것이고 오늘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다리 씨라든지 또 박상훈 의원 같은 그러니까 특정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특정한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2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뭐 140명 있다고 해서 에게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또 제2의 그 명태균 게이트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이게 좀
간격이 있었죠. 지난해는 사실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치인 이름들을 참 많이 거론했죠. 그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당사자는 또 해명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간격이 있었어요. 계엄사 때 탄핵 정국 이후에. 그런데 다시 휴대폰에 저장된 전현직 의원이 140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뭐 카톡 대화도 있고 등등등 있다. 이게 오늘 또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입니다.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오면 명태균 특검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저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내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진행 중이다. 민주당 그렇게 주장하죠. 이런 거에서 다 들어봐야 되고 계엄의 동기도 들어봐야 되고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여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김동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명태균 특검법의 목적 또는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단순 명쾌합니다. 왜 지금 명태균 2라운드가 시작이 됐을까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여론조사가 말을 했듯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예,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세력들이 이상하다, 예.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감추어줬던 이 칼을 꺼낸 것입니다. 사실은 뭐 새로울 것도 없지만 명태균 사단이라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일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특검에 반대하는 자가 명태균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예. 반대로 생각합니다. 명태균 입만 보고 명태균을 주구장창 찬성하는 민주당 세력이 오히려 명태균 사단일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특검이 통과가 되면요, 예. 이른바 뭐 통과가 저는 안 되리라고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매일매일 일일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그 증인을 불러서 어떻게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전에 특검에서도 봐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기 대선 저 스스로는 조기 대선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가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 조기 대선에서 매일매일 명태균 특검을 브리핑을 하고 그 브리핑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주 쉬운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조기 대선 이것이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엔 지금 김동원 대변인께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 때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 주자들 중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언급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계속 알리고 수사 내용 공개하고 이럴 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당의 시각은요. 그쪽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주장은 기시감이 드는 게 지난 총선도 똑같아요. 그 김건희 특검법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총선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하자 했지만 결국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총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당 참패입니다. 참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관련된 게이트가 나온 건 2024년 9월이고요. 12월, 1월이 되면서 명태균 측에서도 이 검사가 그 황금포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가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들도 명태균 스스로가 나는 범죄자지만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기 대선 말씀하시지만 또 대선이 끝나면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선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있으면 풀고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홍준표 앞서 나오셨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측에서는 내가 시장을 만들어줬다고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더욱더 찬성해서 이 혐의를 벗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말씀이고 행동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야 공방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돼서 논의가 시작이 된 과정이고요. 자, 그런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초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야당 중심으로. 그런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는 불수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팀이 그 부분은 현재 그 관련된 포렌식을 이제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여론조사 있습니다. 조작과 그렇다면은 소환 조사 왜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물증 충분히 끝나고 이제 때가 지나가면은 전 소환 조사 이런 거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답변이 나왔거든요. 서재원 부위원장께는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응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사실 소환 시기가 한참 늦어도 늦었고 또 소환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황금폰의 모든 자료를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간 이후에 예. 검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소환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즉 주가 조작은 예전 20년 전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되고 뭐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은 현직 영부인 때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특히 육성에 대해서 가장 큰 주인공이라고 해야 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중간 결과 발표 전에 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 수사의 ABC인데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의 계획도 없이 저렇게 하다 보니 예. 저는 김건희 여사는 공개든 비공개든 나가서 소환 조사를 받아서 사실을 또 당당하게 또 밝힐 의무가 있다 보는 겁니다.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네. 지금 여당의 입장도 조금 궁금해지게 되는데 일단 어제 법무장관 대행이 질문을 받고 뭐 분석이 다 끝난다면 소환 등 이런 거 시도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직 어떤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닌 겁니까? 예, 어제 법무부 차관 그 얘기의 정확한 워딩이 필요하면 예.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필요하면이라는 이 가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필요하면이라는 말을 이른바 황금폰의 그 대화 내용이 통화에서 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조건 소환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예. 아직까지 이 소환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거나 어떤 지침이 있는 그런 상황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대체 왜 법 위에 있느냐라는 예. 얘기를 많이 들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예. 법을 위반한 징후가 포착이 될 경우에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명태균 리스트에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는 그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당내에서도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글쎄요 결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느 쪽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한 10월경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있던 모 기업체의 대표가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3,500을 줬다라고 예. 하는 걸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예. 제가 사실 그분을 잘 압니다. 오. 예.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그분 말로 그분 워딩을 그대로 전하자면은 하등의 법에 위반한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예. 다 정당한 그런 지출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라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글쎄요, 저는 이 명태균 그런 파문 이것이 태산명동의 설필이다 하는 우리 말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재원 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오세훈 측에 이제 3,500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입니다. 모든 거는 정치 자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 특검의 이제 필요성을 또 반증하는 또 아니, 증거겠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게 아직 판정이 안 됐었죠. 판정이 지금. 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게 되면 정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요. 예. 선거 외비용이라도 모든 것은 후보자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예. 여론조사를 해서 대납을 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게 예, 자금법 말씀하시죠. 위반이라는 게 어디에서 판단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들여다본다. 단계에 있는 그거는 것이죠. 수사와 네. 상관없이 선거 기간에는 누구든 하면 되는 것은 안 되는 그건 겁니다. 이제 불법인 선관위에서 겁니다. 판단할 문제고요. 예. 물론 민주당에서 보기에 그게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여론조사가 불법이냐면요. 공표 시기에 공표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여론에 이른바 마사지를 해서 수치를 조작했거나 예. 이런 게 불법이지 그 여론조사를 한 대가를 지급했다 예. 이것은 불법이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그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도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시청자도 보셨죠? 검찰 쪽에 적극적인 수사 이런 걸 좀 촉구하는 말인데 아까 이런 두 분 말씀 이렇게 좀 그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